일본 화로 수송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최근 5년간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일본 화로 차량 보세 운송 현황을 보면은요, 4년 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었고 연간 1,500대씩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수입량도 화로 수입량도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5년간에 총 4만 1,000톤 정도 수입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좀 보시면 알겠죠? 다음 그래프. 방사능 오염 우려 일본 화로차 국내 유입 2배 늘었다. 보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화면을 보시면 PPT를 보시면 화로 차량이 그 아주 통관을 통관 절차가 그냥 약간 건성으로 가요. 그러니까 방사능 탐지기를 통과하는데 그냥 스캔을 대충 하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가 아니라 랜덤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구역까지 검사나 검역 없이 그냥 이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저런 식으로 화로 차량이 일본에서 담아온 해수를 무단으로 이렇게 방출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부산에서 인천까지 이 화로 차량들이 이동하면서 국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데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 현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본에서는 거꾸로 우리나라 화로 차량은 보세 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이 화로 차량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돼 있는데 해수부랑 식약처 그리고 또 건설교통부 차량 운행의 경우에는 그런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원안위까지 이제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최초의 통관하고 보세 운송에는 관세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또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가 된 지 100일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로 차량은 마구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장으로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그 방안을 좀 연구해 봤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죠. 일단 그 부분이 지금 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단 해수 그리고 그 설명은 좀 짧게 내용물까지 해주시고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기관이 관여가 돼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협의를 몇 차례 하셨어요?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부분에 실무 대해서?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 단위에서. 그러면 회의를 공식적으로 했었나요?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자료라고 있죠. 할 건 없을 것 없어요? 같고요. 계속, 자료가 없어요? 예, 저희들. 그럼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죠. 자료가 어떻게 없습니까? 제가 정리해가지고 있던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감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리얼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리얼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사실은 돌해서 그 스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인형. 네. 근데 이게 1,000만 원에 지금 수입을 통과를 했어요. 근데 사실 관세청 입장은 지금 법에 의해서 미풍양속,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여서 수입 금지를 하고 전량을 소각 처분하고 그동안 그러셨죠. 예, 금지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최근에 한 수입업자가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6월 달에 최종 심의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어요. 한 건이죠, 한 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건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리얼돌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266건은 통관 불허. 지금 근데 이제 보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 소송을 하겠죠. 그래도 판결이 나면 또 하는 그 판매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통관을 한 일본 제품을 한 1초만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잠깐만. 예, 내리세요. 그런데 이것이 수입이 허용된 일본 제품이에요. 얼마냐? 1천만 원인데 얼굴이 없는 성인용품인데 예, 그렇죠. 리얼이 아니죠 그러면은. 근데 어쨌거나 이래서 이것이
이 신고된 리얼돌이고 또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수입이 허용된 건데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겠다. 그럼 관세청이 언제까지 이걸 막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범부처 일단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여가부에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나갈 거고요. 판결 부분도 원칙은 이제 판결이 났으면 그와 유사한 사건들은 이 통과는 허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또 국민들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좀 현재로서는 통과 금지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예,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는 이제 지금 성인용품만은 아니고 통관심사위원회가 대법원에서 있습니다. 판결이 난 물품과 유사성을 판단해서 성인용품 통과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물품과 유사성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을 우선시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은 이거는 통관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장님은 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 정서라고 하는 건 이제 최근에 더욱더 그 여성의 성적 대상화라든지 여성의 혐오성을 더 여성에 대한 혐오주의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세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의식이 더 중요하고 정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대처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대안을 여가부에다가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고 관세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을 기준 미루는 게 아니고 그쪽 부분은 제가 좀 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아니면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세행정 자체가 이런 기준을 가지긴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전담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통일부 문제가 그러니까 이적 표현물이나 이런 거라면 통일부나 국정원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관세청이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네. 그쪽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해야지요. 예, 감사합니다.